제가 설 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께서 오신다 그러셔서 또 급하게 뭐 해야겠다 그러셔서 저는 당연히 형님이 시키니까 기존에 하던 거 중심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혹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PR이 뭐냐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답을 하시기를 자문자답하시기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전에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홍보라는 말로 많이 쓰였고 대학에서도 무슨 광고 홍보학과, 뭐 홍보학 전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다 PR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아마 목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PR 팀이 있죠. 홍보팀이 아니라 뭐 PR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대 PR학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현대 PR학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이 되었고 무엇을 연구하고 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PR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대중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현대 PR학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91년도의 영상인데 이 영상을 한번 감상하시고 이 여학생이 그 미국 국회에서 증언을 했죠. 인큐베이터에서 이라크 군인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아이들을 꺼내서 죽이고 있다. 그랬더니 미국의 여론이 급변하면서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위증이죠. 미국 국회에서의 위증인데 이거를 우리가 PR에서는 수도 이벤트라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건을 수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힐앤놀튼이라는 다국적 PR 회사가 개입이 돼 있고 이 여학생은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다라는 게 향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PR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이 수도 이벤트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죠. 네, 이것도 PR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건 알리는 게 아니라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전쟁도 나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이 PR의 힘입니다. 실제로 미국 남부에 있는 미국이 아니죠. 그 남미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농산물을 수출을 하는데 미국 수입업자들이 수입을 하겠죠. 그런데 그 나라에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농산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CIA에 로비를 해서 그 나라의 세제를 다시 바꾼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미국에서의 PR의 힘은 이렇게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PR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인데요. 거의 PR은 미국에서 발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우리가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사람인데요. 혹시 영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숭고한 예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The Great Showman의 모티브가 된 분이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바넘이라는 그런 뮤지컬이 지금도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이 바넘이라는 사람은 진실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 서커스를 알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짓말 하죠. 예를 들어서 요새 우스갯소리로 뭐 효도잔치인 줄 알아서 갔더니 효도르가 나오더라. 효도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홍보라는 건 없다. 나를 욕하는 건 좋은데 신문 기사에 내 이름 철자는 틀리지 말아다오. 뭐 이런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PR의 그런 모델을 우리가 언론 대행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론 대행 모형의 대표적 사례가 이 P.T. 바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부정적 의미로서의 선전을 목적으로 한 일방향적이고 비도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요. 자신 흑인 노예를, 당시 뉴욕주에서는 불법이었거든요. 노예를 임대를 해서 이 할머니 흑인 노예가 조지 워싱턴의 유머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유머를 그 흑인을 좀 고용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샴쌍둥이 이런 말도 이 사람이 명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장이, 그러니까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서커스탄 가면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렇게 이용을 했고, 스웨덴의 유명한 제니 린드라는 소프라노를 미국에서 공연을 하게 만드는 뭐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There's no such thing as bad publicity. 그래서 나쁜 홍보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조이스 헬스라는 여자를, 그 흑인 노예를 홍보했던 자료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the greatest natural and national 뭐 curiosity in the world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글씨 제가 잘 안 보이시죠? 뭐 조지 워싱턴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61살이다. 거짓말을 이렇게 하죠. 161살이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코모드 너트라는 이분도 이제 어떤 다른 이제 그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PR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꺼내봐야 되는 게 홍보가 아니라 PR인 거죠. 그러니까 PR은 Public Relations의 약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퍼블릭이 있고 릴레이션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중과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이란 말을 하면은 공중이 뭐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하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당사자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탁홀더라 그러면 우리가 주주를 의미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죠. 그것처럼 이해 당사자들은 그 특정 조직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기업을 상대로 한다면 뭐 소비자가 있을 테고요. 정부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비즈니스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경쟁 기업이 있고, 뭐 삼성전자 그러면 그 지역, 뭐 구미 공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있을 테고,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당사자라는 개념은 주주에서 유래됐지만 이 공중이란 말하고 개념을 잡을 때는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란 이러하다. 뭐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집단 또는 그 의사결정이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가 이해 당사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동적인 이해 당사자가 좀 능동성을 가지게 되면 공중으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것은 일단 이해 당사자부터 정리하자면 이렇게 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그 이해 당사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PR, 요새 현대 PR학에서 무슨 우리가 플랜을 짜거나 기획을 할 때는 이해 당사자 분석을 가장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과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관계는 다양한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이윤수 원장님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겠죠. 불신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신뢰의 관계, 혹은 뭐 협력하는 관계,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조직을 비즈니스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대 PR학은 이런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중과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대중음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대중음악은 대중들이 듣는 음악. 그래서 이 매스라는 뜻은 그 말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무리. 항상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공중은 어떤 쟁점에 대해서 그 사고방식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하자면
이슈, 쟁점을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에서는 뭐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이 퍼블릭이란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사회심리학 마케팅 PR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반응하는 집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은 듀이와 블러머인데요. 듀이는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신 그 존 듀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블루머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블루머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공중은 이슈에 직면해 있고 그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분열되어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공중이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듀이는 교육학자 듀이죠. 그래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화한다.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개념이 없던 개념이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뭐 블러머나 듀이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그 공중의 개념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뭐 쟁점 집단이 돼서 조직체를 위협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 제임스 그루닉이라는 메릴랜드 대학 교수가 현대 PR학에 접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PR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직과 공중과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를 우리가 이해를 다 하시고 계시고, 반면에 과거의 홍보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널리 알리는 것, 지엽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 우리가 보통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 홍보라고 합니다. 이 언론 홍보의 목적은 신문의 기사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홍보 그러면 이 퍼블리시티를 많이 의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홍보 그러면 언론 홍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 발제에서도 홍보는 언론 홍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2003년에 나온 책인데요. 이게 The Fall of Advertising and the Rise of PR 이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알리즈랑 로라 리즈는 마케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들어보셨죠? 예. 네. 그 포지셔닝의 개념을 만드신 분들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괜찮습니다. 네. 광고는 죽었다. 그리고 PR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PR은 제가 말씀드린 조직 공중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마케팅 학자의 입장에서 본 PR은 언론 홍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고는 우리가 돈을 때려 부어서 광고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기는가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고는 세찬 바람과 같다. 옷을 벗기려고 우리가 돈을 때려 넣어서 광고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데는 좀 역부족이다. 하지만 PR은 태양과 같다. 언론,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제품에 대해나 뭐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공중들은 그걸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내지는 그 기업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렇게 공간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가 되지만 PR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되면 그 기사는 계속 인용이 되죠. 기사는 계속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하게 그 효과가 쌓여 나간다. 광고는 일회성이지만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광고는 돈을 때려 부어서 광고를 하면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PR은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쌓여간다. 그리고 광고는 시각적이나 PR은 우리가 마치 말하는 것과 같은 구어적이다. 그리고 광고는 누구에게나 전달이 되지만 PR은 우리가 그 신문에, 예를 들어서 신문에 기사를 한다면 그 기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이 되겠죠. 만약에 문화예술 조직이 특정 문화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광고를 한다, PR을 한다면 그 신문 기사가 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문화예술 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광고는
우리가 돈을 내면 그대로 다 해주죠.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다. 그러니까 일본 신문에도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광고를 이론적으로 낼 수가 있겠죠. 돈을 내니까. 그죠? 뉴욕 타임즈에도 우리가 광고를 내듯이. 그 PR은 내가 만약에 보도자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보고 이 내용은 부적합해. 그러면 그 기사화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주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고는 성공을 하더라도 그 광고를 찾아보려면 찾아보기 힘들죠. 그때 광고 뭐였지? 하지만 PR은 언론 기사화된 내용은 검색하면 언제든지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광고는 돈이 많이 들죠. 근데 PR은 보도자료를 내서 우리가 기사화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안 듭니다. 물론 기사화될 확률도 적긴 하죠. 그리고 광고는 라인 확장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개념이 약간 복잡한데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인지를 시키려면 어마어마한 광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데는 돈이 좀 적게 들겠죠. 그래서 광고가 라인 확장을 선호한다는 얘기고요. 반면 PR은 새로운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기사화시켜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한다면 그 방법에 있어서는 PR이 적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광고는 똑같은 맥락으로 기존에 있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뭐 존슨앤존슨의 뭐 베이비 파우더, 뭐 타이레놀 이런 오래된 이름을 좋아하죠. 근데 PR은 새롭게 런칭하는 그런 브랜드에 적합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마케팅계에 유명한 알리스 로라리즈라는 학자들이 이런 내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광고는 재밌고, 이거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현대 PR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미국의 사례를 둬서 얘기를 하는 건데, 1882년에 변호사 돌먼 이튼이 예일대 법대 연설에서 퍼블릭 릴레이션즈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면 1908년에 AT&T라는 지금도 있는 회사죠. 티어도어 베일이 연례 보고서에서 퍼블릭 릴레이션즈를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1920년대에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이렇게 퍼블릭 릴레이션스 카운슬, 이렇게 에드워드 버네이즈가 명명을 했고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PR 유사 활동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PR학을 집대성하신 제임스 그루닉 교수가 유사 활동이 있었나를 조사해 보니 기원전 18세기에 이라크 농민해보도 있었고, 시저의 이게 커멘터리, 실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우리 PR과 유사 활동이더라. 그리고 천주교회의 프로파간다라고 했는데, 천주교회가 프로파간다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프로파간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프로파간다 성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프로파간다 하냐 그러면 잘못된 사상 또는 이념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파간다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 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구텐베르크가 뭐 인쇄를 하는 사진도 이제 올려 있는데요. 이렇게 뭐 작가와 저술가의 활동을 통해서 여론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뭐 기원전 4세기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사학, 레토릭, 인베스티게이션이 아니라 여기서는 레토릭, 그래서 수사학이란 것은 그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서 배열하고 전달하는 것까지의 과정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뭐 이런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수사학을 이용을 했죠. 그때는 이런 마이크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광장 아고라에 모여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영화 300 보시면 거기서 우리 스파르타는 싸워야 합니다 라고 설득을 하죠.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떠들죠. 그게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수사학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혁명 시대로 거슬러 다시 올라가 보면 1775년부터 83년까지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아담스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 조직을 만들고
이 행동주의자적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 조직을 만들고 신문에 광고를 내고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사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그 이들은 상징과 표어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민주당, 국민의힘 하면은 상징이 있죠. 미국도 민주당 그러면 원숭인가요? 맞죠. 리퍼블리칸 그러면 코끼리죠. 이렇게 상징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용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의사 사건, 뉴스 모델을 발생시키기 위해 발생시킨 사건,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을 만들어서 조정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 이 6가지는 지금 현대 정당에서도 미국 정당은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영국으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는데 이제 각 주가 전쟁을 위해서 단합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이제 연합을 해야 되지 않겠니? 연방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왜? 우리가 왜 연방 정부를 해야 돼? 우리 버지니아는 지금 살기 좋은 풍요로운 동네인데 왜 니네랑 연방을 만들어야 돼? 하다가 그럼 연방주의자들이 이제 연방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그젠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우리 미국 화폐 보면 나오는 사람들이죠. 맞나요? 제 화폐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은 설득 그 연설의 달인이었고 제임스 메디슨 같은 사람은 소그룹 리더. 그래서 이분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 페들리스트 페이퍼라 그래서 연방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연방 헌법을 만들고 연방을 해야 되는가? 그 신문의 광고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된 것이 미국의 연방 헌법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죠? 우리나라는 헌법을 다른 나라 거를 인용을 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설득한 내용들을 모아서 그게 초석이 돼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임스 그루닉 교수, 메릴랜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 Managing Public Relations라는 이 책, 이 제임스 그루닉과 토드 헌트의 이 Managing Public Relations라는 책이 기념비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다 이 책에서 많이 인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 미국 PR의 역사를 4개의 모형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언론 홍보 대행 모형, 아까 누구 얘기 나왔죠? PT 바넘 나왔죠. 그러니까 PR의 목적이 설득, 그냥 무조건 알리고 설득하는 거고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다. 과학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막 주먹구구로 하면 돼. 그 바넘으로 대표되는 언론 대행 모형부터 이렇게 쭉 발전을 한다라고 이제 모형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우연히 이분의 수제자가 한국에 기임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처음 교수가 되셨을 때 그분을 만나서 나이도 저랑 같으세요. 근데 그분의 수업을 듣고 제가 반해서 제가 PR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을 오래 했지만 PR을 전공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퍼블리시티란 없다.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이제 알리는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PT 바넘이고요. 아까 제가 AT&T 사장이 이 티어도어 베일 이분입니다. 이 사람이 빌어먹을 공중이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했던 때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이때는 빌어먹을 공중. 그래서 이때는 생산자 주도형.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니네 가서 써. 그리고 경영진은 공중들을 무시했죠. 빌어먹을 공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R 그러면 니네 스핀 닥터 아니야? 여론 조작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불명예를 가지게 된 것도 이런 일모형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PR학을 한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이때는 선전 목적, 일방적인 말하기,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20세기 들어가면서 공중도 깨우치게 되고 국민들이 알게 되죠. 저항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저항을 하면서 정부에 국민들이 항의를 하면 정부는 규제를 하죠.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잘못하게 되면 이제 법제화돼서 곧 그게 다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거짓되게 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진실된 정보를 우리가 알려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공정보 모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이빌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우리 이모형 그 퍼블릭 인포메이션 모델의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록펠러가라고 아시죠?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가문인데 그때 광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는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악덕업주다라고 미국의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빌리한테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이분이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해서 가보니 이 록펠러 가문이 악덕업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업을 하는 분이니까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식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알리게 되고 이 록펠러 가문이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모형을 근데 이 아이빌이라는 분은 굉장히 좋은 분인데 나중에 불명예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독일 나치의 조직이 이 아이빌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나치인지 모르고 도와줬는데 알고 보니 나치의 관련 조직이더라. 그게 밝혀져서 나중에 이제 불명예스럽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십니다. 또 순진한 접근을 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이때 목적은 정보를 확산하는 거고 일방향적이긴 하지만 진실이 중요하다라는 개념. 그러면서 이제 쌍방향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조지 크릴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릴 커미티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2차 대전 당시에 국민들을 프로파간다 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설득하죠. 그러니까 모병을 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정교하게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전쟁터 나가서 일을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여성이 신세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해서 여자들이 일터로 나가게 만들고 전쟁이 끝나서 남자들이 들어오면은 가정을 돌보는 여자들이 뭐 현명한 여성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움직였던 조직입니다. 굉장히 사회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에드워드 버네즈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현대 피아락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이 크리스털라이징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이 크릴 커미티에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사 연구를 통해서 공중에 그러니까 지각을 하고 태도가 바뀌어서 행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구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PR이다. 이렇게 사회학적 방법론을 이용한 그런 PR을 주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이 내용을 좀 다시 넣었는데요. 이 프로이트죠. 정신분석학의 대가. 이 프로이트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버네이즈가 프로이트의 조카다. 서로 근데 이 둘의 관계는 뭐 학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닙니다. 근데 프로이트의 조카다. 그러니까 후광 효과가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버네이즈에 관한 평전을 읽었는데요.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근거로 제시되는 자료가 이 서간문이에요.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1919년에서 33년 사이에 편지를 분석해 보니 서로 덕담을 하는 사이. 삼촌 정신분석학 정말 멋있어요. 짱이에요. 막 이러고 그럼 프로이트는 너 그 PR이라는 학문 그런 직업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다. 서로 덕담을 하던 사이였더라. 그래서 프로이트가 삼촌 그러면 미국에 와서 강의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책도 미국에 출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 정신분석학 강의가 영어로 미국에 최초로 번역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죠, 프로이트가. 그리고 이 프로이트는 이제 학문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정신분석학자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뭐 이래서 파이낸스라든지 뭐 재정, 자문 뭐 이런 것까지 이 버네이스가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좀 다툴 때도 있었고요. 좀 복잡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네. 뭐 친척이기 때문에 뭐 살가운 사이였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그럼 산모형을 정의를 하자면 목적은 사회학 방법론을 이용해서 그런 공중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자라는 과학적 설득을 하자라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목적의 그 방향성은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목적이 태도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피드백이란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피드백을 줘. 저도 끝나고 나면 이제 피드백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생각을 듣는 거죠. 이 피드백 개념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에어컨. 여기 에어컨 있죠. 그게 피드백이에요. 지금 몇 도니? 스스로 물어봐요. 지금 21도. 그래? 그럼 더 일해. 지금 몇 도니? 19도. 그래? 그럼 멈춰. 이게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쌍방 불균형, 쌍방 이제 앞서서는 쌍방 불균형 모형이었죠. 그러니까 two-way이긴 하지만 asymmetrical. 그러니까 완벽하게 균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10마디 하면 상대방은 1마디 하는 수준의 피드백 수준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균형 모형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균형 모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서로 제가 5마디 하면 형님도 5마디 하시고 서로 균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의 목적은 뭐냐면요. 산모형처럼 과학적으로 태도,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만약에 내가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나도 바꾸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모형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상호 이해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좀 질문을 좀 중간에 좀 해도 되죠? 잠깐만 끝나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 쌍방 이제 균형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캇 커틀립에 의해서 최초로 개념화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PR 활동이 조직의 이익만 대변해서는 안 되고 공중의 의견과 태도를 전달을 해서 서로 조화롭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쌍방 균형 모형을 실증 연구를 통해서 규명을 하긴 했지만 이 쌍방 균형 모형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규범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상호 이해가 목적이고 쌍방향적이고 서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 혼합 동기 모형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사모형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 혼합 동기 모형도 있다. 그래서 이 쌍방 불균형과 균형을 좀 혼합하는 관계고 그래서 어느 한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제로섬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넌 제로섬도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머피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승승 윈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미넌트 콜리션 포지션 그리고 퍼블릭 포지션 사이에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존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합 동기 모형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합 동기 모형의 특징은 서로 이제 전제 조건인데 이거는 별로 학문적인 내용이라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설득과 상호 이해가 혼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하나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PR 사모형이 한 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PR의 역사가 이렇게 모형으로 4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트로덕터리 수업이라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PR의 역사가 언론 대행부터 쌍방 균형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PR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